오늘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인상률은 3.5%.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손해보험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집중 점검한다. 네, 오늘부터 이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 인상되는 효과가 주식엔 또 어떻게 미치게 될지, 실적까지도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KB투자증권 김도화 보험 애널리스트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는 좀 안 나온 상황인데 이번에 어떨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네, 지금 일단은 미리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좀 전망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나 실손 같은 연중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영향들이 4분기에도 이어지게 되면서 손해율 상승을 좀 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매출 경쟁에 따라서 신계약의 판매 비용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4분기에 여전히 또 이어지게 되면서 사업 비율의 상승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래 이렇게 되면은 4분기마다 계절적으로 손해율과 사업 비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곤 하는데 이 둘을 합친 합산 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뿐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도 부진한 보험 손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19년 초부터 8월 달까지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데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이익이 늘어나게 되었었고요. 이것들을 부진한 보험 손익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을 실현함으로써 이익을 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4분기 때에는 금리 환경을 미루어 봤을 때 그러한 연준과 같은 매각 이익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여타 평분기 대비해서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요 3.5% 이제 자동차 보험률이 인상이 되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좀 만족할 만한 수치인지 배경까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게 배경을 말씀드리려면 사실 작년에서부터의 스토리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9년 중에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증가를 야기하는 제도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정비 수가가 인상이 되면서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해도 더 많은 보험금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고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정년의 연장 등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의 보험금도 좀 더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이렇게 제도 때문에 손해액이 늘어날 때에는 이에 수반되는 보험료 증가율이 이제 나타나기 마련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2020년도에 이제 5%대의 보험료 요율 인상을 검증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부와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이 도입될 제도들을 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고 부담금의 인상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 진료 수가를 심사하는 기구를 신설해서 손해액을 좀 컨트롤을 하고 이륜차 등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신설하는 등으로 해서 이로써 자동차 손해액에 좀 절감 효과가 있을 테니 보험료 인상률을 일부 차감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에 따라 5%대가 아니라 3.3에서 3.5% 정도, 그러니까 3% 중반대의 보험료 인상률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업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더불어 제도의 내용 자체는 기대가 됩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행 시기 같은 것들은 전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네. 수혜를 보는 것은 좀 차후의 일이 될 텐데 보험료 인상률을 먼저 차감한 형태인지라 시장에서는 이를 좀 악재로 받아들여서 주가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사상 최대치까지 늘어났는데 이렇게 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2019년도에 자동차 보험의 손해 수익성을 좀 따져보자면요. 네, 2019년 같은 경우에 네. 원래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의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늘 적자를 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보종이긴 합니다만 네. 2019년이 가장 안 좋았던 것도 맞습니다. 지금 업종 전체적으로 2019년 10월까지 누적의 자동차 보험 손익은 1.1조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통계치가 발표되었던 2002년 이래로 10개월 누적의 손익으로는 가장 안 좋은 수준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험 손익이라고 하면 수취한 보험료에서 손해액과 사업비를 차감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러한 손해액 증가 부분들을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좀 감축해서 보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종의 자동차 사업 비율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20.5%를 기록했던 사업 비율이 매년 조금씩 낮아져서 2019년 10월 누적으로 17.5%를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사업 비율이 이제 3%포인트 정도 개선되는 이런 와중에 손해율의 상승폭이 더 컸었기 때문에 사실은 손익의 부진은 전적으로 손해율이 원인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심사위원회 구성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자동차 보험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이슈인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지난해 네. 말경에 개정안이 발표가 좀 되었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진료수가 심사위원회를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원에서 여전히 설치하고 운영을 합니다만 네. 그 구성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으로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구성원의 결정권이 어떤 부처에 있느냐 그 자체가 어떤 중대한 그 차이를 야기한다기보다는 네. 실제적으로 어떤 세부 지침들이 그 실효성이 있게 마련이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바가 자동차 보험을 통한 한방진료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함께 논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할 계획인 걸로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서 일각에서는 좀 과잉 진료들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도 어떤 불필요한 손해액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인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런 그림은 전혀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는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저희가 자동차 보험의 실효성이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고 나서부터 네.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래도 기대가 되는 종목은 분명히 있잖아요. 손해보험 업종 내에서의 탑픽 기업으로 애널리스트님은 어떤 종목을 꼽으시나요? 네, 지금 손해보험주 내에서는 DB손해보험 그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손보험주 전반적으로 업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왔었고 현재로서는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의 PBR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위권사, 그러니까 저희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2위권사들의 저평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2위권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올해 개선이 좀 예상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비중이 높고 악화가 예상되는 실손에서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DB손해보험이 주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미리 예측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손해보험사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매수를 좀 권해 볼 수 있는지 전체적인 전망 한번 세워주세요. 네, 네. 사실 올해를 놓고 보았을 때 저희가 손보업종의 어떤 개선이나 증익을 보기는 좀 요원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나 2019년에 지속적으로 감익을 만들어냈었던 원인을 크게 이제 자동차와 실손 그리고 사업비 경쟁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중에 자동차 보험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을 이제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 증가에 따라서 손익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을 모멘텀으로 놓기에는 아직은 요원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의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20% 내외의 인상률이 산출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절반 수준인 10% 내외로 인상률이 결정이 되면서 올해에도 손해율이 추가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이익권 손보사의 경우에 2019년에 실적 방어를 위해서 채권 매각익을 냈었던 부분까지 기저효과로 작용을 해서 증익은 어려울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적과 주가가 항상 정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는 뭐 턴어라운드를 보기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본질적인 업황 악화에 더해서 규제 리스크가 추가되면서 더더욱 눌렸었던 업종들의 경우에는 총선을 전후로 이러한 눌림목에 대한 그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일부 좀 반등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타이밍에는 트레이딩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라는 이벤트에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